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더리움 관련 악재 메들리가 나오면서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악재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향후에 극복할 수는 있는 건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악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장면에 제가 다 넣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흔히들 그 회사의 주식을 대표나 임직원이 팔면, 재단이 팔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하필 이럴 때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약 35억에서 6억 어치 한 1700개 정도 팔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딱 걸린 거죠. 고점 판도기다. 얘네들도 팔았으니까 이더리움 떨어지겠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형만한 나무 없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형편없다. 가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CPI 악재도 못 버텼다. 이더리움만 못 버틴 건 아닌데요.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대신 매를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팩트에 가깝습니다. 9월에 이더리움 NFT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로 급락했다. 그래서 가스비도 급락했다.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떤 기업의 물건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가치가 없으면 쓰질 않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건데요.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으로 뭔가를 하려면 아무튼 간에 이더리움 위에 올리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NFT도 줄고 디파이도 줄고 다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100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등등 정말 많은 악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 악재는 그 중에서도 약간 심각한 거, 뒤로 갈수록 심각한데요. 일단 가볍게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눈에 띄는 악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기도 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NFT 수요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검증자 대기열이 급감하고 있다. 샤펠라 이후에 지금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10월 13일자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증자가 무슨 얘기냐? 잠깐 소개를 하면요. 포스로 이제 지분 전환으로 채굴 방식이 바뀌었죠.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검증을 해야 그에 대한 일한 대가, 검증한 대가로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에서 B로 어떤 코인을 몇 개를 왜, 그리고 이중 결제는 하지 않았는지, 트랜잭션이 제대로 가는지를 검증을 해야 그 검증에 대한 대가로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검증자는 스테이킹 하려는 사람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 스테이킹 하려는 사람들이 급감했다. 우리 6월만 하더라도요. 업비트에서 한 45일, 50일까지 걸렸던 거 스테이킹을 하고 싶은데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다 같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한 12초 만에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채굴을 할 수 있게 이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만 하더라도 96,000명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 줄어들어서 9월 말 기준으로는 598명, 96,000명이 600명도 안 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5시간이면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에버랜드의 T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거 타려고 엄청 줄을 서 있다가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수요가 줄었다. 채굴을 하려는 사람이 줄었다. 비록 이제 업비트 스테이킹은요. 한 달이 걸쳐서 오기 때문에 한 15시간 정도로 현재 대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요. 50일 하다가 15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아졌나요?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큰 하락이 온다면 어떤 이유와 함께 올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앙화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올 것이다. 이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라이더 파이낸스 이런 데에 정말 노드 검증자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이유가 중앙화 안 하려고 만든 건데 그래서 사토시가 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화 위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JP모건은요 정말 이더리움 관련 보고서를 한 달에 한두 개는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보통은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안 좋으면서 이렇게까지 항상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멘트를 이더리움 관련해서만 많이 날리는 게 저는 JP모건이 이더리움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더리움이 머지와 상하이드 업그레이드 이후에 중앙화 리스크가 더 올라갔다. 이거 정말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JP모건이 이번 10월 6일만 한 건 아닌데요. 왜냐, 네트워크가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수의 노드 운영자가 이윤을 담합하면, 그러니까 라이도 파이낸스가요, 이제 이런 노드 운영자 여기에서 이제 대장인데요. 한 30개 정도 되는 검증하는 노드 운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담합하면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담보 리스크가 커진다. 재담보 물량이 늘어나면 스테이킹 자산 가치가 급락하거나 해킹되면 연쇄 청산될 수 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바로 테라루나 UST가 디패깅 되면서 파산할 때 겪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이더리움을요, 어떤 기업에 맡깁니다. 그럼 여기가 스테이킹 해준다고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면요,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업비트에 맡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융에서는 답답해 합니다. 요거를 또 빌려주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이제 산업이 커질 거잖아요. 탐욕이 커질 거고. 그래서 이더를 맡기면요, ST 이더라는 거를 라이더 파이낸스가 줍니다.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요, ST 이더를 우리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과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1대1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겨서 ST이더를 받고 ST이더를 다시 담보로 해서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러면요, 이론상으로 한 4배까지 이더리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T이더가 폭락하면서 예전에 커브 풀에서 폭락했었죠. 그래서 막 연쇄적으로 다 이런 기업들이 도산했던 거 아마 보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이제 확 커진 리퀴드 스테이킹 리도 파워, 뭐 리도라고도 하고 라이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라이도, 리퀴드 스테이킹은요, 유동성을 준다. 스테이킹을 하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야 되는데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ST이더를,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긴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요, 이제 랜딩 플랫폼, 뭐 대출하고 담보 맡기고 이런 플랫폼에서요, 이더리움보다 선호되는 자산 지위를 확보했다.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이더리움보다 이게 더 선호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이더리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장이 된 건 아니에요. 1이더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ST 이더가 200만 원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각자 다른 차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보장이라도 된 것처럼 뭐 거의 패깅이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ST 이더를 가지고 막 그 공매도를 치고 매도를 하고 하면 그 패깅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라루나 사태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약간 위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아까 리도나 라이도의 스테이킹 이더 물량이 무려 32%가 몰려 있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도 10몇 % 있다고 하는데요. 단연 압도적인 건 리도 파이낸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뭐 비트코인도 51%룰 이런 게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이론상이긴 하지만 34%의 검증자가 모여서 꽁짝꽁짝 하면 트랜잭션을 위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가에서 B가 1개 보냈는데요, 3개 보냈다고 뻥을 칠 수 있다. 이게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나 비탈릭 부테린이 펄쩍 뛰겠죠. 무슨 소리냐? 이거 불가능하다. 왜냐?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검증을 해야 그에 대한 검증의 대가로서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하면요, 슬래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는커녕 맡기고 있는 코인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4%가 뭐 트랜잭션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위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라버릴 수 있다. 블랙체인에서 거기는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코인을 걸고 이렇게 트랜잭션을 위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부테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도 파이낸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라이도가 뭐냐 얘기를 하면요, 이더리움을 월가의 모습으로 변형시켜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월가가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의 파생상품의 레버리지에 이렇게 정말 좋게 말하면 혁신적으로 바꿔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바꿔놨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참여 조건,
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한 자산의 가치를 또 좌우를 합니다. 근데 스테이킹 이더리움은 굉장히 어렵다. 첫째, 이 조건으로 32개의 이더리움 별로 이제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개를 묶어서 오세요 인데요. 개인이 이렇게 32개나 모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지금은 요거 이제 뭐 연말에 칸쿤 업그레이드 되면 이거 풀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고, 또 해당 자본을 오랜 기간 기약 없이 묶어둬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풀린 거죠. 지금 우리 아무 때나 이제 출금 언스테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기약 없이 묶어뒀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록 검증에 참여해야 하므로 검증을 해야 그에 대한 일의 대가로 이자를 준다 했었죠. 검증 프로세스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를 해야겠죠. 이과도 아니고 IT도 아닌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가끔 검증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슬래싱이라고 해서요, 이자뿐만 아니라 맡긴 코인들 다 날릴 수 있다. 자신의 자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라이도가 짜잔 하고 백서를 들고 나타난 거죠. 백서에 뭐라고 써있냐? 사용자들이 그들의 자산을 묶지 않으면서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ST 너 이거 가지고 너 해. 그러면 굉장히 이 증표인 거죠. 그리고 이걸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다. 스테이킹 맡기려는 개인들 입장에서요. 그리고 32개 안 채워와도 돼. 이거는 라이도 내가 채울 거니까 너네들은 1개든 2개든 아무거나 나한테 맡겨라. 적은 수량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악의적인 제3자의 공격이나 소프트웨어 문제를 우리는 기업이니까 다 이 팀들이 있어.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 갑자기 뭐 전산 장애 뭐 나오면 슬래싱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등의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더를 맡겨서 ST 이더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ST 이더를 또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코인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 담보로 맡겨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5만 가지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스테이킹 맡기면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라이도가 정말 인기가 많아지고 혁신적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받고 중앙화 위기까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 ST더가 폭락하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1대1로 보장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가격을 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커브 풀에서 그 ST 이더를 막 매도시키고 공매도 시켜가지고 뭐 청산 당하고 뭐 디패깅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요거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검증자들이 카르텔 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담합해가지고 아까 한 30개 정도 그 이더리움 노드가 라이도 안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조작을 하면 어떡할 거냐? 요거는 어느 정도 기술로서든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도가 이제 노드 운영자, 밸리데이터, 뭐 스테이킹 하려는 사람, 검증자 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 카르텔 하면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DVT라고 해서요. Distributed Validator Technology라고 해서 이제 독점이 되면 안 되니까, 중앙화가 되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나누어 함께 블록을 제한하거나 독립적인 집단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몰빵을 하지 않겠다. 30개 노드가 있는데요. 라이도에서 이것을 엄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충 검증하고 조작하고 하면 아까 슬래싱 해가지고 날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도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노드를 엄선을 해서 선택은 하고 있지만 또 모르죠. 30개가 뭉쳐가지고 꿍짱꿍짱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 운영자뿐만 아니라 신뢰 여부가 확실치 않은 외부 노드 운영자들도 검증은 안 됐어요. 그러나 조건부로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기존의 라이도의 내부 오퍼레이터들과 엮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분산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서 만약 꽁짝꽁짝 한다, 그럼 여기를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 개로도 굴러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DVT라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폭락이 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기술의 발전, DVT도 있고요. 코인이 적절히 규제가 되면서 카르텔이 적당하게 규제가 될 것이고 탐욕도 적당한 수준으로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코인 규제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것도 뭐 주식이나 기업들도 독점하면 규제를 하잖아요. 뭐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더리움이 사라질까? 저는요, 사실 이더리움 코인이 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떨어지면 살려고요. 근데 사라지는 돈에다가 큰 돈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가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왜냐? 과거 경험상 위기 때마다 좋은 자산은요, 주인만 바뀔 뿐이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걸 경험상 이제 체득을 했고요. 둘째, 사라지지 않으면 뭐하냐?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월가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 일단 이더리움은 기능적으로 이미 대장 플랫폼입니다. 코인으로 뭔가를 하려면요, 아무튼 간에 이더리움 위에 올려야 됩니다. NFT든 디파이든 뭔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여기에 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우수하지만, 두 번째, 월가가 좋아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놀이를 할 때 최고의 상품이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있긴 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월가의 본질, 은행의 본질은요, 이자놀이 하는 겁니다. 예대 마진 먹는 건데 최고로 적절한 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요거 때문이라도, 기능을 차치하더라도 월가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살 거다. 저는 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에 이르렀고, 마지막, 위기에 생존했냐? 위기를 겪어보고 힘든 적이 있었냐, 그걸 극복을 했냐가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18년 1월 달에 243만원까지 크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1년도 안 돼서 92,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에 다시 590만원을 찍었죠. 정말 널뛰기를 했는데요. 92,000원대,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코인이었으면 다 사라지고 떠나고 버렸어야죠. 죽었어야죠. 근데요, 살아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더리움 역시 하락, 상승, 특히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있을 뿐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결국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포를 기다렸다 사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의 하락을 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확신이 있는 선택을 통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